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새벽 3시, 대구 외곽,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모텔 205. 3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저는 포항 택시기사 58 김기태예요. 그날 밤 장거리 손님 태우고 대구까지 왔다가 피곤해서 그냥 여기서 자고 가자 싶었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서비스예요. 안마 서비스요.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문 열어보니 40대 후반쯤 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장은 진했지만 눈빛이 쓸쓸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당황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급히 몸을 일으키려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으악! 허리가 찌릿하게 부러질 것처럼 아팠어요. 30년 넘게 혹사한 허리가 그만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녀가 깜짝 놀라 제 곁에 무릎 꿇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부터 그 낡은 모텔 방에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인생을 바꾼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이 사연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늦은 나이에도 피어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용기 내지 못한 후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택시를 몰며 살아가는 평범한 아저씨예요. 그때는 58살이었죠. 지금은 60이 넘었지만 그 겨울밤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택시를 몰고 나가요. 손님을 태우고 포항 거리를 누비죠. 바닷가 길을 지나거나 시내를 돌거나. 낮에는 손님이 많고 밤에는 한산해요. 겨울이라 바람이 차갑게 불던 그날도 그랬어요. 저녁 11시가 넘었어요. 포항 신도시 한복판,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 서 있었죠. 손님을 기다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슬슬 집으로 갈까 싶었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요. 8년째 각방을 쓰고 있죠. 처음엔 제가 밤늦게 들어와 아내를 깨우는 게 미안해서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없이 각자 밥 먹고 저녁에 들어와도 거실에서 스치기만 해요. 생활비나 자식 안부 물을 때만 입을 열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서로 피곤했죠.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멀어졌어요. 그날도 손님 한 분이 차를 세웠어요. 40대 중반쯤 된 남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다급했어요. 기사님, 대구까지 급히 가야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밤늦은 장거리라 피곤할 테니까요. 새벽에 집에 도착해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나와야 해요.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 10만 원 정도요. 남자가 지갑을 열었어요. 5만 원권 4장을 꺼내 보였어요. 20만 원 드릴게요. 정말 중단됨 챕터 1 챕터 1만 작성 마이너스 분량 최소 5,000자, 목표 5,500자, 내외 나레이션 80% 대자, 20% 도입 주인공과 상황 속의 전개각오. 성격. 인생 흐름 마무리 앞으로의 사건 암시 인물은 전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속의 문체 문장 끝 어미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씁니다. 마이너스 조등을 적절히 섞습니다.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반복이나 중복 표현은 피합니다. 문장은 짧고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구성해 70대 이상 시니어 독자도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묘사 배경, 행동, 표정 구체적 영상화 가능하게 품질 체크 공감, 세계관 소개, 여운 확보 챕터 1 우연한 밤, 낡은 모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택시를 몰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58살이었어요. 지금은 60이 넘었지만 그 겨울밤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나요. 얼굴을 씻고 간단히 밥을 먹고 택시 키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포항 바닷가 근처에 사니까 아침 공기가 짜고 차가워요. 겨울이면 바람이 뼈를 스치듯 불죠.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려요. 라디오를 켜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택시 일은 3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젊어서 좋았어요. 손님이 많고 돈도 제법 벌었죠.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열심히 달렸어요. 새벽까지 손님을 태우고 들어오면 아내가 문을 열어주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 웃으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커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집에는 아내와 저만 남았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워요. 8년째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밤늦게 들어와 아내를 깨우는 게 미안해서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택시 일이 그러니까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올 때가 많았죠. 작은 방으로 옮긴 게 시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인사하지 않아요.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나갑니다. 저녁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거실 소파에 아내가 앉아 있으면 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요. 생활비 이야기나 아이들 소식 물을 때만 입을 열어요. 그마저도 짧아요. 이번 달 생활비 넣었어. 알았어. 그게 전부예요. 서로 눈 마주치지 않아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지 오래됐어요. 무표정하고 피곤해 보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보이니까요. 외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외로워요. 손님을 태우고 이야기를 나누면 잠시 잊히지만 차에서 내리면 다시 찾아와요. 밤에 작은 방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봐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아내 방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그 소리마저 익숙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겨울밤 11시가 넘었어요. 포항 신도시 한복판 밝은 가게 불빛 아래에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집으로 갈까 생각하며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급히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코트를 입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다급했어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더니 바로 말했어요. 기사님, 대구까지 가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를 봤어요. 손을 꼬물거리며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밤늦은 장거리라 망설였어요. 포항에서 대구까지 1시간 반은 걸려요. 새벽에 돌아오면 제대로 못 자고 다시 나와야 하니까요.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보통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자 남자가 지갑을 열었어요. 5만 원권 4장을 꺼내 보였어요. 20만 원 드릴게요. 정말 급해요. 제발이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소 요금의 2배였어요. 집에 가도 아내와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니까요.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시동을 걸고 포항을 벗어났어요. 경주를 지나 영천으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밤길은 한산했어요. 남자는 뒷좌석에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가족 문제 같았어요. 저는 운전대만 잡고 달렸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스치고 가끔 트럭 불빛이 번쩍였어요. 라디오를 껐어요. 조용한 게 더 나았어요. 1시간 반쯤 달렸을까? 새벽 2시쯤 대구에 도착했어요. 남자를 서부 쪽 빌라 앞에 내려줬어요. 약속한 20만 원을 받고 남자가 급히 빌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차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포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피곤이 쌓여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도착해도 2~3시간 자고 다시 나와야 하니까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자.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모텔을 검색했어요. 여러 곳이 나왔지만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어요.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내비를 찍고 10분쯤 달려 도착했어요. 건물은 낡았어요. 회색 벽돌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간판 네온 사인이 반쯤 꺼져 깜빡거렸어요. 주차장에 차가 거의 없었어요. 겨울밤이라 더 쓸쓸해 보였어요. 주차를 하고 현관문을 밀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카운터에 여자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하룻밤 묵으려고요. 5만 원입니다. 인터넷에는 3만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라고 말하려다 참았어요. 여자가 컴퓨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건 옛날 가격이에요. 지금은 5만 원인데 오늘 손님 없으니까 3만 원에 해드릴게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돈을 냈어요. 여자가 열쇠를 건네줬어요. 2층 205호예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니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열쇠를 받고 계단을 올랐어요. 낡은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2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뿌렸어요. 205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예상대로 허름했어요. 오래된 벽지, 낡은 침대, 작은 TV 하나. 욕실은 좁았지만 뜨거운 물은 나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땀을 씻어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르니 조금 기운이 났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고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는 푹신했어요. 오래된 스프링이지만 누워보니 편했어요. 집에 아내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 그만뒀어요. 어차피 답장 없을 테니까요. 어디서 자든 관심 없을 거예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인데요. 그런데 다시 들렸어요. 똑똑.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봤어요. 혹시 방 잘못 찾은 손님인가 싶었어요. 누구세요? 서비스예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밝았어요. 무슨 서비스요? 안마 서비스요.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그런 걸 주문한 적 없었어요. 착각인가 싶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눈빛이 쓸쓸해 보였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향수 냄새가 은은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그 호칭이 어색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오빠라고 부르다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직도 당황한 채로 서 있었죠. 처음 보는 여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다니요. 오빠, 침대에 엎드려 계세요. 등 풀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고 솔직히 깨름칙했어요. 하지만 허리가 쑤시고 몸이 무거워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괜찮아요. 정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에이, 오빠 혼자 오셨잖아요. 외로우시죠? 어차피 저도 심심한데 얘기나 하면서 해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외롭다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집에서도 외로운데 여기서까지 외롭다고 느껴지니까요. 결국 침대에 엎드렸어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손길이었어요. 아내는 이런 안마를 해준 적이 없었죠. 그녀는 천천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근육이 뭉친 곳을 찾아 누르고 풀어주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오빠 몸 진짜 뭉쳤네요. 무슨 일 하세요? 택시 기사예요. 아, 그래서 허리가 안 좋구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녀는 이름을 미선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49이라고요. 저보다 9살 아래였어요. 기태 오빠, 좋은 이름이네요. 웃으며 말할 때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은 진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살짝 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손길이 등에서 허리로 내려왔어요.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몸을 만져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이게 단순한 안마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손길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오빠, 돌아 누우세요. 미선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 천장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바로 위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오빠 외로우시죠?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제 팔뚝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외로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결혼했지만 외로웠어요. 그녀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긴 밤 5만 원, 짧은 밤 3만 원이에요. 오빠 선택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 모텔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3만 원이 싼 이유를 깨달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급히 움직이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으악! 비명이 나왔어요. 등과 허리가 세게 부딪혔어요.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허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선 씨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오빠, 괜찮으세요? 어떻게? 그녀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놀래켜서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바닥에 누운 채 숨만 헐떡였어요. 30년 넘게 혹사한 허리가 마침내 무너진 거예요. 미선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 어깨에 기대 간신히 침대에 앉았어요. 통증이 여전했지만 조금 나아졌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사장님한테 파스 가져올게요. 그녀가 급히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허리를 감싸쥐었어요. 숨 쉴 때마다 쑤셨어요. 잠시 후 미선 씨가 파스와 찜질팩을 들고 돌아왔어요. 뒤따라 사장님도 들어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텐데. 사장님 목소리에 걱정이 묻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보고 판단할게요. 사장님이 나가고 미선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파스를 뜯어 허리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좀 불편하시겠지만 참으세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제 표정을 살피며 붙였어요. 찜질팩을 대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미선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화장이 번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일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겠죠. 괜찮아요. 원래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얼룩진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날 밤 미선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찜질팩을 갈아주고 물을 떠다주고 부축해줬어요. 새벽까지 그렇게 지켰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디스크 초기라고 했어요. 진통제 처방받고 돌아왔어요. 미선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괜찮아요. 미선 씨도 일해야죠.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은 오빠 돌보는 게 제 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주니까요. 그녀가 김밥과 국을 사왔어요. 작은 테이블에 펼쳐놓고 마주 앉았어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따로 먹는 게 익숙했는데 이상하게 좋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결혼 생활, 각방, 대화 없는 날들을 말했어요. 미선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녀도 이혼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술 때문에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빚까지 남기고 도망갔다고요. 그 빚 갚으려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요. 아드님은요?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해요. 제가 이런 일 하는 거 알고 연락 끊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휴지를 건넸어요. 그 후로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미선 씨는 매일 와서 밥을 챙기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손을 잡고 TV를 함께 봤어요.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허리가 나아질 무렵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밤 자연스럽게 더 깊은 위로를 나눴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58배 이런 따뜻함을 느낄 줄 몰랐어요. 미선 씨 품에 안겨 잠들 때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항 돌아가면 안 돼. 집으로 가면 다시 그 냉랭한 침묵뿐이니까. 미선 씨, 포항 돌아가면 이혼할게요. 같이 살아요. 그 말을 했어요. 미선 씨가 눈물 흘리며 고개 끄덕였어요. 정말요, 오빠? 정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포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포항으로 돌아왔어요. 허리는 꽤 나아졌어요. 운전석에 앉아도 견딜만 했죠. 미선 씨와 모텔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녀가 제 택시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조심히 가세요. 매일 전화할게요. 네. 한 달만 기다려요. 빨리 정리하고 올게요. 미선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로 그녀를 봤어요. 작은 체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이 저렸어요. 이미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겨울 들판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미선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밥을 떠먹여주던 손길, 공원 벤치에서 손잡던 순간, 밤에 서로 안기던 따뜻함이 생생했어요. 58배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집에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아내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각방 8년 대화 없는 날들이 증거예요. 자식들도 어른이니 이해할 거예요. 미선 씨와 새 삶을 시작할 때예요. 포항에 들어선 건 오후 늦었어요.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끄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이 보였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그 차가운 공기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미선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 곧 연락할게. 답장은 바로 왔어요. 오빠, 힘내세요. 기다릴게요. 그 문자가 용기를 줬어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락 프로그램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보자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왔어. 딱 그 말뿐이었어요. 허리 다쳐서 일주일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아픈지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어요. 미선 씨라면 오빠 피곤하지? 허리 어때? 하며 달려왔을 텐데요. 응, 다녀왔어. 목소리가 작았어요. 신발을 벗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미선 씨가 챙겨준 진통제 봉지가 보였어요. 그녀의 손길이 떠올라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 놓았어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함께 먹는 식사였어요. 국물이 뜨거웠어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어요. 지금 말해야 해요. 여보, 할 말 있어.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무표정한 눈빛이었어요. 뭐야?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이혼하자고 말하려던 말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35년의 기억이 스쳤어요. 젊었을 때 손잡고 다니던 날, 아이들 재우며 웃던 밤들이요. 이혼하면 집은 어떻게 되고 생활비는, 자식들 얼굴은 어떻게 볼까? 허리가 아직 좀 아파서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다시 가봐. 그게 끝이었어요. 밥만 조용히 먹었어요. TV 소리만 울렸어요. 밥을 치우고 작은 방으로 왔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었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 미선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비겁하다고 스스로를 탓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택시를 몰기 전에 말하자.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왜?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내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앉았어요. 표정이 평소와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말이 나오려다 막혔어요. 동네 사람들 생각, 친척들 소문,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두려웠어요. 아들한테 전화 좀 해볼까 해서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또 피했어요. 집을 나서며 스스로를 욕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매일 저녁집에 들어오면 다짐해요. 오늘은 꼭. 하지만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거실에서 스치기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일주일이 됐어요. 미선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오빠, 집은 어때요? 얘기하셨어요? 기대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기다릴게요. 그 인내심이 더 미안했어요. 2주일째 또 전화가 왔어요. 오빠, 자식들한테는요? 곧 할게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힘들죠? 이해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3주일이 지나갈 무렵 제가 전화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미선 씨, 죄송해요. 아직 말을 못 꺼냈어요. 침묵이 길었어요. 알겠어요, 오빠.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기다려줄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바닷가로 갔어요. 파도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 모텔을 찾아갔어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미선 씨 계세요? 그만뒀어요. 빚 다 갚고 떠났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어요. 미선 씨가 먼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만 제자리에 있어요.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미선 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해요. 자식들에게 먼저 말해볼까? 아니면 변호사부터 찾아볼까? 절망 속에서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늦지 않았어요. 미선 씨를 다시 만나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어요. 포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매일 후회와 싸웠어요. 미선 씨가 떠났다는 사장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에 와서 작은 방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봤어요. 밤이 되면 잠이 안 왔어요. 그 일주일이 꿈처럼 떠올랐어요. 미선 씨의 따뜻한 손길, 웃는 얼굴, 눈물 흘리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택시를 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을 태우고 달리다 보면 조수석이 비어 있으면 그녀가 앉아 있을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도 피곤하시죠?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허리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장시간 운전은 피하라고 했죠. 하루에 몇 시간만 일했어요. 수입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 안 분위기는 여전했어요. 아내와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었어요. 가끔 거실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어요. 그 무관심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미선 씨를 생각할 때마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60이 됐어요. 머리가 더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가끔 대구로 갔어요. 손님을 태우고 가거나 혼자 차를 몰고요. 그 낡은 모텔 앞을 지나갔어요. 간판 네온 사인이 여전히 반쯤 꺼져 깜빡거렸어요. 주차장에 서서 한참 바라봤어요. 205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그 방에서 미선 씨와 함께 보낸 날들이 그리웠어요. 국밥집도 찾아갔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했어요. 아, 그때 미선 씨랑 오셨던 분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미선 씨 소식 없으세요? 못 봤어요. 그 후로 안 오더라고요. 혼자 국밥을 먹었어요. 1년 전 미선 씨와 마주 앉았던 자리였어요. 국물이 뜨거웠지만 맛이 덜 느껴졌어요. 그녀가 맛있죠? 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원 벤치에도 앉아봤어요. 그곳에서 손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었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혼자 앉아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미선 씨에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여러 번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다 지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죄송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이미 그녀를 놓쳤는데요. 밤에 누우면 몸이 그녀를 기억했어요.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어요. 58배 느꼈던 설렘이 이제 아픔으로 남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허리가 더 안 좋아져 택시를 반납할까 생각했어요. 의사가 수술을 권했어요. 하지만 미룰 수 있었어요. 일이 없으면 더 생각날 테니까요.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어요.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뒷모습이 비슷했어요. 걸음걸이, 체격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미선 씨? 속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신호가 바뀌어 차를 출발시켰어요. 착각이었어요. 포항에 그녀가 있을 리 없죠. 그 후로도 그런 착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거리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이었어요. 3년이 다 돼갈 무렵이었어요. 봄날이었어요. 포항 바닷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고 바다가 반짝였어요. 손님이 없어 차를 세우고 바다를 봤어요. 미선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할까? 빚을 다 갚았다니 편하게 살고 있겠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님 호출이었어요. 포항 시내 아파트였어요. 15분쯤 달려 도착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여자 한 분이 나왔어요. 검은 코트에 짧은 머리였어요. 가방을 들고 택시로 걸어왔어요.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또 착각인가 했어요. 뒷문을 열고 그녀가 앉았어요. 포항역까지 가주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백미러로 봤어요. 미선 씨였어요. 3년 만이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오빠, 미선 씨.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손이 떨려 운전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포항에?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1년 됐어요. 1년이나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포항에 있었다니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미선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빠가 연락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오빠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비겁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빠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얼굴이 밝았어요. 예전보다 더 맑아 보였어요. 빚 다 갚았어요. 아들이랑도 다시 연락해요. 제가 그만뒀다고 하니 연락이 왔어요. 가끔 만나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요. 오빠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혼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원망 없는 미소였어요. 시간이 짧았어요. 포항역에 도착했어요. 미선 씨가 요금을 냈어요. 오빠,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제가 뭘 따뜻하게 대해줬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빚 갚을 용기, 아들한테 연락할 용기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빠 건강하세요. 허리 조심하시고요. 미선 씨가 내리며 말했어요. 미선 씨도 행복하세요. 그녀가 역으로 들어갔어요.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미선 씨가 행복하다니 그걸로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미선 씨처럼요. 희망이 생겼어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요. 앞으로 어떤 날이 올까? 그 기대가 가슴을 채웠어요. 포항역에서 미선 씨를 만난 그날 이후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오빠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라고 말한 것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큰 위로가 됐어요. 집에 돌아와 작은 방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61, 머리는 거의 다 휘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허리도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하기 힘들 만큼 아팠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졌어요. 미선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본 뒤로 제 안에 작은 불씨가 생겼어요. 며칠 뒤 아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거실 테이블에 둘이 앉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갑자기 웬 소리야? 35년 동안 우리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했어. 각방 쓴 지도 8년이 넘었잖아. 이제라도 서로 자유롭게 살자. 아내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서로 같은 마음이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을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산 분할, 생활비, 자식들에게 말하는 순서까지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차가운 침묵만 흐르던 집에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자식들에게도 차례로 전화했어요. 아들, 딸 모두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해줬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고마웠어요. 이혼 서류는 한 달 만에 정리됐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허리도 수술받았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미선 씨를 찾아 나섰어요. 포항에 있다고 했으니 그리 넓지 않은 동네였어요. 식당을 몇 군데 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작은 한식당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밥을 나르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 참 밝았어요. 종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미선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쟁반을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오빠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요. 포항이니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하셨어요? 네. 이제 자유해요. 미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미선 씨가 행복하다고 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진짜 따뜻함이었거든요. 미선 씨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오빠 생각 엄청 했어요. 빚 다 갚고 나서도 아들 만나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미선 씨가 점심 장사 끝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된장찌개였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선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남은 인생은 같이 걷고 싶어요. 미선 씨가 울먹이며 웃었어요. 저도요. 오빠만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천천히 다시 시작했어요. 주말엔 같이 시장도 가고 바닷가도 산책했어요. 미선 씨 아들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대하자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일까요? 미선 씨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지금 우리는 포항 바닷가 근처 작은 전셋집에 살아요. 방 2개짜리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여요. 아침이면 미선 씨가 먼저 일어나 밥을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해요. 저녁엔 같이 TV를 보다가 손잡고 잠들어요. 허리는 아직 약하지만 미선 씨가 매일 찜질팩을 갈아줘요. 오빠,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끔 그 낡은 대구 모텔을 떠올려요. 3만 원짜리 허름한 방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일상이 됐어요. 저는 용기가 늦게 났어요. 많이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낫다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설렘도 따뜻함도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선택의 순간이 오면 조금만 더 용기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선 씨가 제 손을 보며 말해요. 오빠, 우리 늦게 만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저는 오늘도 미선 씨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요. 가슴이 벅차요. 미선 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여러분도 남은 인생에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